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봄에 연방 센서스국에 의한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연방정부는 당초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을 집어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시민권자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넣겠다고 하는 뜻을 나타내서 내년에 실시될 이 연방 센서스국 조사 관련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금 연방 정부의 입장이 또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그만큼 그 센서스국 조사와 관련해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센시티브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연방 법무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구조사 설문 조항에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옵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번 그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겠다는 뜻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2018년 3월에 연방상무부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확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3월에 이제 내년 2020년에 실시될 정기 그 센서스 조사에서 이번에 이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넣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자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이 전국 18개 주정부가 이 같은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인구조사에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고요. 연방대법원에서 올해 6월 27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5대4로 아슬아슬하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주들의 손을 들어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시도를 막았는데요. 이 연방대법원 5대4 판결에는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적인 대법원장이지만 이번에는 그 진보 쪽의 손을 들어줘서 시민권자 설문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대법원장이 이제 가세하면서 5대4가 됐는데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진정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좀 판결 내용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행정기관들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진정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되면서 어찌됐건 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난 2일 7월 2일 화요일 날 법무부 주무부서인 연방법무부와 연방상무부 두 부서가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그 질문을 넣지 않는 인구조사 설문을 그 인쇄하는 프린터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독립기념일 날 시민권 보유 문항을 포기한다는 이런 방침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내년 봄에 이루어질 인구조사 설문과 관련된 프린트 작업에 이제 인쇄 작업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시민권자 인지를 묻는 문항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번복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궁금한데 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를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걸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7월 2일 화요일 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시민권 보유 문항을 이제 포기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방법무부와 연방상무부가 그런 질문을 넣지 않는 그 인구조사 설문을 이제 인쇄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날 7월 3일 날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The news report about Department of Commerce dropping its quest to put the citizenship question on the census is incorrect, or to state it differently, fake. 그래서 상공부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빼기로 했다는 뉴스 보도는 틀렸다, fake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반발했고요. We are absolutely moving forward as we must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정부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것이고 반드시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질문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오늘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행정명령을 활용해서 시민권자 질문을 강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티즌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반드시 내년 인구조사 설문에 추가하겠다. 그러면서 We are thinking about doing that. We have 4-5 ways we can do it.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고 4-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반드시 집어넣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이 빠지는 건지 추가되는 건지 지금 연방대법원은 빼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뭐 이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걸 따지기에 앞서서 이게 미국의 인구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인구 조사할 때 당신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질문을 넣는 자체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무슨 뭐 연방 의원의 자리가 적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유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발하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건 민주당은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봄 인구조사 때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넣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불리해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 봄에 그러니까 내년 4월 1일 날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 선거니까 한 7개월 전에 이제 실시되는 건데 그 선거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강력한 반이민 분위기가 이제 지금 형성돼 있는데 이런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할 경우에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권자라면 뭐 부담이 없겠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질문을 받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민주당 주장은. 그리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연방 정부의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아예 그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이 대거 불참하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공화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스 조사가 단순하게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통계자료만 뽑는 게 아니라 그 통계자료 바탕으로 해서 50개 주의 연방하원 의석수가 배분이 되고 또 선거구 획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나면 뭐 통폐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구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면 더 뭐 분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고 민감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뭐 시민권자 설문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민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인구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같이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 대형주들에서 오히려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대형주들 캘리포니아 같은 대형주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대형주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민주당의 악재를 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의 그 분석을 보면 시민권을 보유했는지를 질문할 경우에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석이 지금보다 최대 2석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도 이 인구 센서스를 벌써 몇 번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시민권 조항을 넣건 안 넣건 간에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 이민자들은 이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조항을 넣건 안 넣건 간에 이건 어차피 거부 반응이 오는 그러한 이제 조사란 말이에요. 그 민주당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민권자인 걸 안 묻는다면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캠페인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권자를 묻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자기들이 독려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독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투표를 하는 거는 시민권자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자들은 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주권자가 이 4월에 내년 4월에 이 조사가 있고 선거는 11월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영주권자가 또 시민권자 선서라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뭐 있겠죠. 있겠죠. 그런 이제 영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어찌 됐건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인구조사 설문을 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는, 그러니까 야당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고, 만약에 끝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 또 소송을 갈 것이다. 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인구 센서스가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각 당에서 이제 뭐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구 센서스에서 정치적인 요소는 완전히 좀 배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최영호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적인 요소라고 또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뭐 불법 체류자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또 인구조사의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를 과연 정치적으로 볼 것인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거 어찌됐건 한 국가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 정확히 파악된 인구는 각종 정책을 실시하는데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구조사는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것이. 그래서 총 인구수라든가 시민권자 수, 비시민권자 수, 뭐 영주권자 수, 불법 체류자 수, 인종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백인은 어느 정도 숫자고, 뭐 라티노는 어느 정도 숫자고, 아시아는 어느 정도고, 뭐 흑인은 어느 정도고, 이런 인종별, 또 연령별, 10대는 어느 정도고, 뭐 20대는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성별, 남성 여성, 요즘은 뭐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성도 있지만 어찌됐건 성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이 돼야 미국에는 전체 인구가 얼마나 있고, 시민권자들은 얼마나 있고, 뭐 흑인들은 얼마나 있고, 뭐 남성은 얼마나 있고, 여성은 얼마나 있고, 뭐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총 인구수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권자인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은 사람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구조사에 응해서 미국의 총 인구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비시민권자가 몇 명인지, 영주권자가 몇 명인지, 불법 체류자는 몇 명인지, 이런 게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한 국가가 자기 나라에 합법적인 체류자가 어느 정도 있고 뭐 불법 체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합법 체류자도 여러 가지가 나뉘잖아요.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고, 단기 체류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민권자인지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부터 그 나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민권자를 안 묻겠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뭐 단기 체류자인지 다 안 묻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자면 결국 인구조사의 가장 큰 의미, 정확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뭐 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자기 나라의 정확한 통계, 인구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시민권자 보유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예 현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반대하고, 결국 이걸 시민권자인지를 묻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인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정확한 공격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시민권자 인지를 넣으려는 것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행위 자체도 정치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번 인구조사 2020년 4월 1일 날 이제 시행될 인구조사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해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넣는다면 민주당과 또 민주당에 찬동하는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안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조차도, 그러니까 정확히 시민권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미국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쪽이 돼도 지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해요. 이 인구조사라는 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시민권자가 몇 명이고 비시민권자가 몇 명인지를 국가가 알아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근데 그걸 자체를 알지 마라,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오늘 아침에 그 한민택 특파원이 116년 이민 116년을 네. 맞는 한인 사회의 한인 인구가 106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수치도 좀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가 106만 명에 불과할까? 더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 200만 넘게. 200만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저는 네. 보는데 이게 106만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정확치 않은 수치에서 근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요. 이게 어찌됐건 좀 통계는 정확히 나오게끔 나와줘야 해주고, 되는데 설문조사에서 내가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것도 아닐 텐데 글쎄요, 그걸.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인구조사만 한다 그러면 안 해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나중에도 추적을 당할까 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도 마찬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의 어떤 그 10년마다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응답을 안 하는 불법 체류자는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으로, 예를 들어 또 이 과학적으로 역산해서 또 추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무슨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것 따지기에 앞서서 이거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조사를 좀 불완전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시민권인지를 묻는 질문을 빼자는 거는 그래서 저도 좀 그건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그런 조사로 인한 어떤 이 안 좋은 어떤 후유증 같은 거 그런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막는 쪽으로 민주당이나 좀 지혜를 모으는 게 맞지, 조사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